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래 역량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연구 개발 투자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소극적입니다. 광주시가 상무시민공원에 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1,1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는 강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등 저명 인사들이 잇따라 초청 강연에 나섭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충청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전라남도가 미래 역량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크게 뒤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연구 인력 등 각종 지표는 물론 자치단체 의지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지역발전 주요 통계 자료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 지난 10년 새 연구투자개발비가 4배 이상 늘었지만 충남의 20% 수준에도 못 미쳤고 다른 시도와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 또한 14위에 그쳐 전남의 연구 역량이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야의 역량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남의 특허 건수는 610건으로 전국 15위.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 등록 건수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의 관련 예산은 본 예산의 0.02%인 11억 원, 연구개발비 투자는 0.09%인 50억 원. 전남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전북, 경남과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엔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전남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 전남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는 연간 20억 원 안팎의 찔끔 예산에 불과해 전남의 미래 역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 지원액이 올 들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까지 지원된 긴급복지 예산은 69억 원으로 작년 1년치 지원금 32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경기 불황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저소득층이 늘어난 데다 긴급복지 지원 조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항일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9억 원을 들여서 상무시민공원에 15m 높이의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합니다. 시는 기념탑에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 1,100여 명의 이름을 새기고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민족열사 이미지를 표현한 조형벽으로 기념탑을 설계합니다. 인구 변화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충청권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호남의 선거구를 줄여서 충청권 선거구를 늘리자는 겁니다.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리자는 데엔 충청권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적극적입니다. 지난달에 정우택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니 이번엔 충청권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인구가 5만이나 많은 대전이 어떻게 광주보다 국회의원 수가 2명이 적습니까? 인구가 많은 충청권이 어떻게 호남보다 의석수가 5석이나 적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선거구 조정 얘기가 처음 나올 땐 구체적으로 어디를 줄이자는 말은 애써 삼가더니 이젠 대놓고 호남을 걸고 넘어집니다.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불러오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는 사항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주면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더 탄력을 확실히 받을 거다. 대전과 세종시, 충청남북도 등 충청권의 4개 시도는 일찌감치 공동행보에 나섰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더니 이달 말까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조정을 건의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온 선거구 증설 요구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처럼 인구 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충청권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입장이 곤란해지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인데요. 정영팔 기자가 곤혹스러운 민주당의 입장을 분석해드립니다.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주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5개나 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이 정치적 기반인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호남의 반발을 사게 될 게 뻔하고 외면하자니 충청권의 민심을 새누리당에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정치력이 악화되고 정치력 차별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선거구 획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급한 것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충청권의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지난 대선 때 충청권에서 새누리당의 열세를 보인 민주당은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는 2016년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지지가 절실한 민주당입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세력의 등장으로 텃밭 호남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충청권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호남의 민심과 충청권의 요구를 동시에 지켜낼 묘수를 찾아야만 하는 민주당. 거세지고 있는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 요구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에 이어 민주당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는 강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제와 외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강사로 나서서 DJ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 인권에 대한 사랑이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힘으로 이어져 IMF 경제 위기도 극복했다며 사회 양극화가 깊어질수록 DJ 정신이 떠오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국가와 민족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김대중 리더십 배우기 강좌는 변화의 시대, 김대중 유산의 함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박승전 한은 총재를 포함해 최상용 전 주일대사, 박경서 현 유엔 세계인권도시 추진위원장,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정종동 목포시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난 극복의 과정과 국정 철학, 정책적 해결 방법을 되돌아보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의 하나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 DJ 리더십 강좌를 개설한 목포시는 내년에는 청소년 등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 강좌도 만들어 DJ 정신을 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열릴지 주목됩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개특위가 열리더라도 정당 공천제 폐지와 함께 선거구 재조정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어 여야 간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공단연합회 전남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과 시군 출연기관, 교육청 등 총 57곳에 지난해 농공단지 제품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12곳만이 구매에 협조했습니다. 나머지 45곳은 실적이 아예 없거나 구매액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꼭 3달 전입니다. 광주 MBC가 10년 동안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은 한 장애인의 사연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업체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작 장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장성의 한 레저업체에 고용돼 10년간 일했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애인 김광훈 씨. 거의 한 11시, 12시 그 정도. 당시 업체 대표는 김 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줬고 고용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절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공단의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레저업체 대표 58살 정 씨 부부와 회계 담당 직원까지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 등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준 것처럼 조작하거나 장애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농원에 정상 채용된 것처럼 출근 현황표 등을 허위 서류로 만들어 4년 동안 4,900여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입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부려먹은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야 드러났지만 장애인 김 씨는 지난 9월 중순 간암 말기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체불 임금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 사망은 굉장히 억울하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편안하고 남들처럼 편안한 장례 치르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을 돌려받아야 할 김광호 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 고 최종범 씨 사건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직접 고용과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조합 가입 운동 등을 삼성 측에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찾아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주옥 같은 시는 일제의 눈을 피해 육필 원고가 광양 망덕포구의 후배집에 보존돼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원고를 숨겼던 현장을 민족문학의 문화유적지로 만드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하구와 광양만 바다가 만나는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포구 한켠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식 목조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 암흑기에 민족시인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보존됐던 곳입니다. 원고를 숨겨놨던 집안 마루 밑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옛모습 그대로입니다. 광복후 1948년에 서시 등 모두 31편으로 발간된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대학 후배인 정병욱 교수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육필 원고를 숨겼기에 가능했습니다. 망덕리 자택에 보관하신 것은 단순히 원고를 숨겨둔 것이 아니고 귀중한 한글과 민족의 마음을 보존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재조차 사라질 운명에 처했던 육필 원고를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의 현장이 재조명됩니다. 심포지움을 통해 정병욱 가옥의 문학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년부터 현장에 해설사가 배치됩니다. 또 망덕포구의 윤동주 시인과 정병욱 교수의 작품을 함께 전시 보존하는 문학관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경 정병욱 교수 문학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엮어서 문학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이곳에 두 분의 잊지 못할 역사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족 정신에 영원히 깃들어 있는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 보존가옥. 두 사람의 영원한 우정과 시를 세상에 알린 장소적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민족 문학의 역사 문화 유적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 남구청이 대형 점포 입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상인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합니다. 광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은 오늘 오후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상권 붕괴를 의미한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남구청이 무리한 청사 이전과 낮은 임대율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에 대한 해법을 대규모 점포 유치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성 남면과 진원면 일대에 조성될 나노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장성군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해 진원면과 남면 일대 90만 제곱미터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산단 조성사업 기공식을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은 당초 LH공사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경영난으로 철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현재는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율이 98%에 이르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힌두의 서사시 라마야나와 관련된 문화 자료들이 광주 아시아 문화마루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정보원이 진행해온 조사 연구 사업의 결과물로 라마야나의 영향을 받은 건축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서사시인 라마야나는 서양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 비견되는 고전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활과 예술에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